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설립자 존 디튼 변호사가 한 팟캐스트에서 일부 판사가 리플이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계약과 관련한 리플의 방어 논리가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오퍼링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 4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돈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투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기대해야 하고, 세 번째가 투자한 돈이 공동기업에 속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돈을 모은 발기인이나 제3자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오퍼링으로 간주한다면 이 오퍼링이 결과적으로 4가지 하위 테스트 요건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튼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게 되면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리플이 설사 브로셔를 통해서 오퍼링을 제공했어도 해당 오퍼링이 투자 계약의 근간인 기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존 디튼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현재 토레스 판사로부터 나올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레스 판사가 2014년에 리플이 잠재 투자자에게 제공한 브로셔를 오퍼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지라도 리플이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기초계약이 없는 투자계약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입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대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무조건 승소하지만 사실 그 전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리플 홀더 분들도 변호사들의 이야기에 너무 기대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치를 잘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5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6월 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5월 6일이라는 날짜는 아마도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전문가 증인 관련 판결이 3월 6일에 이루어졌는데요. 토레스 판사가 통상적으로 전문가 증인에 대한 판결이 있고 나서 60일 이후에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월 6일에 60일 이후인 5월 6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것인데요. 그렇지만 존 디튼 변호사가 5월 6일에 나올 수도 있고 또 6월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만큼 또 5월 6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토레스 판사에게도 해당 사안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신중성 그리고 그 판결이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법리적 접근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레미 코건 변호사가 만약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리플은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패소하게 되면 SEC는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항소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해서 패소하게 되면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C가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항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리플과의 소송은 그만 멈추고 다른 암호화폐 산업 집행 케이스에 집중하면서
해당 케이스들은 리플 케이스와는 다르다는 논리로 접근할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리플과 SEC 소송이 2026년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이면 게리 겐슬러 임기가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과연 게리 겐슬러가 본인 임기 내에 리플과 SEC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큼 자리가 보존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산업에게 유리하고 리플에게 유리할까? 그것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물음표는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내에서 달러가 위기라는 의식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약 1년간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 사인이 보이고 또 거기다가 은행 위기가 닥침으로 인해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 1년간 펼친 통화정책과 반대로 달러를 찍어서 해결해 가고 있는 형국이라 다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화정책이 오직 달러에 의존해서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이 정신없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바에는 1달러를 금 몇 그램으로 고정하는 금 본위제로 차라리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 미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쓸 건데요. 과연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질까라는 우려가 저는 들고요. 암호화폐 산업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당분간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싱가포르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업체 계좌 개설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지침이 있더라도 은행은 자율적으로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통화청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와 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은행이 편익과 리스크를 고려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확한 지침은 제공하겠다. 그렇지만 은행에게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 자율권도 동시에 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